부동산 초보자, 또 뭐 요즘에 불이니, 부알못 이렇게 얘기하던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끊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보자 때부터 저도 이제 십몇 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 현재 생활 습관이라든지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끊다시피 하고 있는 활동들, 지금도 뭐 100% 완벽하게 이것을 끊었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제가 5가지의 내용들을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끊어야 돼. 첫 번째 친구입니다. 내 시간과 기운, 돈을 갉아먹는 친구겠죠. 모든 친구가 뭐 이렇게 다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특히 술자리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 저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조금 더 독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고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가 지금 투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부동산 뭘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뭘 좀 해야 되겠다, 뭐 책을 보고 이제 좀 몇 달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을 내가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를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몇 달 만에 만나더라도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냥 친근함이 있죠. 그래서 찐친이라 그러는데 몇 명만 있어도 된다. 마흔이 넘어가다 보니까 뭐 친구가 엄청나게 많다거나 인맥이 엄청나게 넓다거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특히 이런 부동산 또는 뭐 재테크 투자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투자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나이 뭐 동갑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내 기운과 내 시간과 돈을 갉아먹는, 만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은 조금 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 중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취미 활동, 특히 골프라든지 남자분들, 낚시. 저도 예전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골프에 저도 시간과 돈을 거의 누우면 그만 생각하는 거 있죠. 특히 스크린 같은 거, 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거 막 치고 싶어가지고 새벽에도 연습장 가고 일 마치고도 연습장 가고 주말에는 계속 거기다 붙어 있고. 하지만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서서히 멀어지더니만 재미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면 시간이 많이 뺏기는, 특히 뭐 골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막 필드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시간이, 주말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 또 낚시 관련돼가지고 한두 번쯤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퇴근 후 주말에 계속적으로 간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 특히 돈, 두 가지 다 많이 소요되는 취미 활동은 조금 멀리하고 끊어야 된다. 세 번째는 퇴근 후 주말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거 있죠. TV를 켜놓는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소파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이것들을 다 한다거나 의미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끊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좀 고백하건데 최근에 TV를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책을 봐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씻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막 매장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아니면 매장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집에 가면 오늘 좀 고생했으니까 TV 좀 보자, 보상을 좀 하자, 이렇게 약간 해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제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연초가 됐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 없이 내가 뭘 하고 있거나 TV를 아무 의미 없이 본다거나 소파에 누워있다거나 뭐 인터넷 게임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 시간들을 다른 것으로 쳐야 되겠죠. 책 보고, 영상 보고, 강의, 스터디, 정리하는 기간, 이것으로 무조건 대체를 해야지만 내 지식과 노하우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뭐 부동산 투자 몇 건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채워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SNS,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러죠. 내가 생산자가 아닌 철저히 소비자로서만 활동하는 그런 SNS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타인의 삶을 그냥 부러워한다거나 감정 소비를 한다거나, 나 열받아 죽겠네, 뭘 사야 되겠어, 이런 거 있죠.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보여주기식, 내가 막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비싼 거 산다거나. 페이스북, 인스타, 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블로그 글이라든지 글을 쓰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위한 유튜브로 크리에이터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로서만 철저히 시간을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과,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그러죠. 어제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뭐 특히 인스타 같은 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가장 내가 좋은 순간, 가장 맛있는 거 먹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찍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모두 다 현실 상황과는 멀다. 여기에 내 시간 낭비를 쏟고 있고, 실제로 감정 낭비 하지 말자. 더 이상 철저한 소비자로서 내가 여기 수동적으로 타인에게 조정되어 살아온 인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부동산으로, 내가 재테크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성공을 하실 거라면 철저하게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낭비할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책을 보고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임장을 갈 시간을 채워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5번째 핵심적인 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큰 의미 없는 소비 지출 좀 이어가는 이런 단계죠. 아까 4번째 자동차, 특히 남자분들 명품, 택시비, 신발, 시계, 뭐 가방, 야식 먹는 거 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야식 몇 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택시비 한 달에 몇 번 탄 적 없는데 근데 나중에 한 달에 카드값 영수증을 딱 봤더니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놀라죠. 특히 홈쇼핑 같은 거를 택배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퇴근해서 가면 문 앞에 택배 박스가 몇 개씩 나와야지만 이렇게 막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중독에 빠지면 그만큼 내 인생을 저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 이템이라 그러는데 스마트폰 같은 거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바꿀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최신 기종이 나오면 뭐 애플의 뭐뭐뭐 기종, 갤럭시의 뭐뭐뭐 기종을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폰 자체를 지금 갤럭시 10이죠. 10.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뭐 고장이 난다거나 뭐 전화상, 문자상, 카톡상에 뭔가 문제가 없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꾸는 이런 의미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 없는 소비 지출에 돈을 쓰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또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옷, 뭐 이렇게 좀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여러분. 특히 뭐 요즘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두꺼운 옷 있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옷들. 특히 뭐 신발, 과자, 음료수, 탄산음료 사 먹는, 습관적으로 먹는. 돈도 낭비하고 건강까지 낭비하게 되겠죠. 플렉스 한다 그러고 막 요즘에 막 나를 위한 보상 얘기했는데 저는 이 옷도 저는 노브랜드 옷을 많이 입거든요. 특히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노브랜드 이 옷들이 있죠. 이 옷도 제가 며칠 전에 9,9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조금 제가 소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면 뭐 이렇게 고백을 들으시고 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중고 거래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당근 뭐 땡땡 그런 거 있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새 것 같은 거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마트 가서도 요즘도 저는 조금 더 저렴한 거 있으면 고르려고 하고 비싼 돈 주고 뭐 메이커 커피숍을 가가지고 뭐 그런 브랜드의 커피를 잘 사 먹지도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이렇게 들어오는 쿠폰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옷도 말씀드렸지만 뭐 노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 입고 알고 있죠. 근데 좋은 거 사가지고 오래 입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이게 그런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뭐 메이커 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커피, 옷, 신발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예전에 뭐 중고등학생 때는 조금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홈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고 인터넷 통해서도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장바구니에 좀 며칠 넣어두고 나서 까먹고 나서 이거 필요 없겠구나 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뭐 며칠 뒤에 필요해서 구매를 해서 받아본다. 물론 이제 애들 관련돼서는 좀 많이 사는 편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뭐 집이 잘 살지 못해가지고 용돈이 뭐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았던 이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알바를 통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본 이런 뭐 경험을 통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바뀌려 하죠. 특히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쓰고 나서 남는 것을 저축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전문적인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엔겔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총 이제 가계가 내가 소비하는 지출 대비해 가지고 먹는 식비 비율인데 이 엔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극빈층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70% 이상이 되면 극빈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주 사 먹는 것들이 뭐 치킨, 맥주, 떡볶이, 족발, 보쌈 이 돈이 내가 점점 뭐 야식에 시켜 먹든 저녁에 시켜 먹든 하는 이것이 돈이 모이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저출을 해서 후지출하자. 소비 지출을 내가 알아서 통제될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뭐 수입이 있다면 월급이 있다면 60% 최소는 저금해야 된다. 또는 최대 70%까지는 저축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 나머지 돈으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저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바로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뭐 4% 5%보다 더 높은 이율로 더 높은 내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젊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투자하기 위한 공부, 내공을 쌓는 시간, 뭐 책, 유튜브, 뭐 강의, 뭐 유료 스터디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거, 시드머니, 뭐 소비실 통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대출을 통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감정 소비도 줄이시고
타인에 내가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소비 지출 하시는 분들 있죠. 말씀드렸지만 통제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인 있죠.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석이죠. 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남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만큼 그 남들도 나에게 의외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에 한가롭게 SNS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와 쟤는 저렇게 뭐 잘난 거 뭐 맛 좋은 거 뭐 좋은 거 입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시궁창일까 이렇게 막 한탄할 시간에 어제 나보다 오늘 더 발전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뭐 계획을 잡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데 쓰이는 교육, 뭐 책, 강의 스터디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로 아끼시지 말고 여기에 돈을 쏟아붓자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내 시간과 돈을 진정으로 아끼고 세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소비 지출의 패턴이다. 뭐 최종적으로 내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고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5가지 끊어야 될 것. 정리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목표 설정하고 계획을 잡으시고 반드시 미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초보자, 불인이, 부할못, 연말 연초가 됐는데 이 5가지를 끊으시고 과감하게 내가 과거의 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내가 되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겠다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